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쉬운 디자인 템플릿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상황바 기능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기능 탭을 활용을 해서 나만의 개성 있는 PPT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강사님들이라고 한다면 PPT 만드는 거에 정말 머리 아프셨을 거예요. 좀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되고 기술도 없고, 그런데 이 미리 캔버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저게 진짜 만들어진 거야? 라고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안 만드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프레젠테이션 만들기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개성 있는 PPT를 만들기 위해서는 폰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글꼴 사용하는 팁을 제가 몇 가지 넣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딕 폰트가 있어요. 고딕 폰트는 신뢰감을 주고 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른 도둠이라던가 에스코드림, 나눔 고딤, 그리고 나눔 스퀘어, 나눔 바른 펜, 이런 식의 고딕 폰트를 쓰시면 되고요. 개성 있는 폰트를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여기 어때체라던가 배달의 민족 도연, 그리고 HS 여름물빛, 쿠키런 블랙,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라는 글씨체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명조 폰트를 쓰시면 되는데요. 명조 폰트 같은 것도 나눔 명조라던가 명품 명조라던가 바탕체 여러 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드라마틱한 느낌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손글씨 폰트를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녹차 덕후, 깍두기 미리, 게이득 미리, 독립, 그리고 넥슨 베지체 같은 이런 글자체를 쓰시면 되는데, 미리 캔버스에서 쓰시는 글씨체 같은 경우는 저작권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사용 부담은 없으셔도 되겠어요. 고딕 폰트, 그리고 개성, 그리고 명조, 손글씨,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체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나중에 시트 만들 때, 파워포인트 시트 만들 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미리 캔버스는 이 픽사베이라는 이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이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픽세스라는 사진 사이트가 또 있어요. 이게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들을 내가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 보시면 언플래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도 무료로 내가 저작권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 이미지 사진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의 사이트를 알아두시면 내가 PPT 작업하는데, 그리고 사진을 구하는데 어려움 없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PPT 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템플릿을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을 찾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 제가 샘플로 여기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선택을 하면 이 템플릿 시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 템플릿을 하나 고르시고요. 그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선택을 하셔서 덮어쓰기, 그러면 아래로 쭉 나와요.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아래에 깔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 내용 부분만 내가 텍스트 바꾸고 이미지 바꾸고 요소 추가하고 그리고 PPT를 완성을 하면 됩니다. 완성을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미리 캔버스 내에서 슬라이드 쇼 보기로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바로 파워포인트에 가셔서 문서 편집을 한다던가 하실 필요 없이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이 다른 곳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미리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만든 PPT는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 보기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편리한 미리캔버스 PPT 만들기, 우리가 미리캔버스로 가서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럼 미리캔버스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PPT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템플릿에 프레젠테이션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이미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템플릿들이 엄청 다양한 게 많아요. 제가 교육 쪽 템플릿을 한번 써볼게요. 교육이라고 쳐보고요. 교육이라고 치면 여기 보시면 교육에 관계된 프레젠테이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교육에 관계된 거라도 보면 내가 강의하는 거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떤 걸로 한번 볼까요? 온라인 예절 수업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온라인 수업 예절 안내라고 해서 시트가 이게 5개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너무 많죠. 글자가 너무 많으면 내가 편집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빼고요. 교육은 그냥 X하고 여기에 보시면 심플한 프레젠테이션 많이 쓰는 건 여기에 샘플로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골라 볼게요. 그럼 이걸로 첫 번째 있는 걸로 한번 골라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이걸 볼게요. 이거 보시면 심플하긴 하지만 좀 개성이 있어 보이죠? 이걸로 강의안을 만든다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든 템플릿을 골랐다면 이렇게 하나씩 가져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템플릿으로 덮어 쓰기 이거를 눌러 보시면 보세요. 템플릿으로 덮어 썼어요.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제목을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저는 빼버리고요. 빼버릴게요. 그냥 클릭하고 휴지통에 넣어버리고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그냥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미리캔버스 강의 이렇게 쉽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쳤는데 글씨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저는 글씨체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딕체가 좀 신뢰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마켓 산스 이렇게 좀 진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은요. 외곽선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색으로 돼 있는데 클릭을 하고 이렇게 외곽선을 주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이걸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음영이 들어가는 것처럼 외곽선 색깔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제목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왔는데 미리캔버스 강의 그럼 부제목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무료 디자인 템플릿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셔서 글자를 한 40 정도로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40. 그럼 글씨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글자가 너무 얇은 것 같죠? 그러면 좀 더 두꺼운 거. 아까 쓴 게 이 두꺼운 거고요. 이거는 좀 얇은 툴이에요. 그런데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저는 써볼게요. 고딕으로 가서 도둠체를 한번 써볼까요? 도둠으로. 이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 글자를 이렇게 이것도 바꿨고 이것도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팀으로 저는 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다가 강사 이름을 써주세요. 제 이름을 써볼게요. 김현정 강사.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좀 내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지금 연두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색상은 내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색으로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얘도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파란색하고 좀 조합이 되는 연한 색으로, 이런 색으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얘는 좀 더 진한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 색도 이건 싫어요. 저는 없앨 거예요. 그러면 없애버리면 되고요. 글씨 색깔도 이게 글자 색이 연두색이 싫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인 까만색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리고 글자가 좀 더 작은 것 같다, 키워야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키워도 되고요. 여기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글자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런 템플릿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표지는 완료가 됐는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제 목차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리 캔버스는 현재는 3강이지만 4강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워버릴 거예요. 그냥 딜리트 키 누르고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1회차, 그리고 여기는 2회차, 여기에다가 2회차, 그리고 여기는 3회차, 그리고 여기는 4회차. 이제 그 회차별로 간략하게 내용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걸 배웠죠? 미리 캔버스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메뉴바, 가입하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2회차는 메뉴바, 기능 알기, 그리고 지금 3회차는 어때요? PPT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웹포스터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웹포스터 만들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글씨를 좀 키워야 되겠어요. 이게 25가 아니라 한 30 정도. 그리고 이것도 17은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25 정도. 얘도 다시 25, 30. 이거는 25. 얘도 바꿔줄게요.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으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 때도 그렇고 만들었을 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 보고요. 또 옆으로 선택을 해서 25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위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밑으로 내려볼게요. 한꺼번에 내릴 때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바로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이걸 파란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바탕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연한 색으로, 이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좀 이어지는 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거를 다시 내용 선택을 하고 여기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소제목을 써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미리 캔버스는 보면은요, 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붕어빵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죽 넣고 안고 넣고 찍어서 익으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 텍스트 바꾸시면 되고요. 이미지, 사진에 있는 것만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내용 부분만 바꿔서 내가 소화를 하면 멋진 강의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바꿔볼게요.
여기를 뭐라고 바꿔볼까요? 한번 미리 캔버스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걸 지워볼게요.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근데 글자가 너무 얇아요. 얘도 글자를 좀 더 두꺼운 걸로. 이건 너무 두껍고요. 이렇게 했고 저는 이 사진을 뺄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미리 캔버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빼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진을 여기에 집어넣을 텐데 미리 캔버스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미리 캔버스 메인 화면에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집어넣어 놨던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 관련된 사진을 여기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저작권, 걱정, NO.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한 가지 요소는 사용 불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건 필요 없으면 그냥 빼버려도 되고요. 이것만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시트가 또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미지 넣고요. 저작권 걱정이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한 가지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도 우리가 바꿔주셔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내가 사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고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 만약 이렇게 시트를 다 완성을 했어요. 내가 10개 시트든 8개 시트든 만들어진 시트를 다 활용을 했다면 여기에 제목을 우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강의한 PPT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쇼,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는 보면 이렇게 커서에 확인도 돼요. 포인트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바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안, 그리고 목차, 그리고 내용. 지금 4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4페이지는 내용에 맞춰서 내가 수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구동을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ESC를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그렇게 PPT에서 만드는 것처럼 너무 단순한 템플릿도 아니고요.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내가 수정을 해서 내 강의와 접목시켜서 멋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만든 PPT를 내 파워포인트로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다운은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PNG 파일로 바로 다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림 파일로 바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시트에 그냥 붙여 두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고 내가 보기에도 더 괜찮고 일반적인 PPT보다는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들어 보셔야 이거는 내 걸로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PPT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다 만들어졌다면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 완료가 됐다면 여기 보시고 또 다른 PPT로 또 만들어 보세요. 다른 PPT로 또 만들어 보시고 또 구동을 해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면 내 손에 익어요. 그러면 아, 사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글자체는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요소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구나. 그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미리캔버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바로 슬라이드 쇼를 하고 다운로드 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들어간 웹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들의 사진 한 장씩 PC에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드는 걸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